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아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달빛 고운 남쪽 고을에 그림처럼 앉은 기와집이 한 채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 집을 일러 다몰제라 불렀습니다. 가을이 깊어 국화 향기마저 스러질 무렵이면 다몰제의 너른 마당에는 낙엽만이 속절없이 쌓여갔고 밤이면 차가운 달빛이 서리처럼 처마 끝에 매달리곤 하였습니다. 맑은 달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그곳에는 늘 적막감이 감돌았으니 이는 집의 주인인 젊은 과부 윤슬의 처지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윤슬은 마치 새벽 호수에 피어난 물안개처럼 청초하고도 아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앳된 얼굴에는 늘 수심이 서려 있었고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는 먼 산을 향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붉게 익은 석류알 같은 입술은 좀처럼 열리는 법이 없었으며 설령 열린다 해도 나직한 한숨이거나 짧은 시구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홀로 서책을 읽거나 혹은 섬서목수 같은 손으로 수묵화를 그리며 길고 긴 밤을 지새우곤 하였으니 그 모습이 마치 속세의 시름을 잊으려는 학과 같았습니다. 다멀제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결이는 비록 윤슬의 방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는 처지였으나 새벽 별을 보며 일어날 때부터 밤이슬을 맞으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의 마음은 온통 윤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처럼 검고 단단한 머리채를 질끈 동여맨 그는 우직한 황소처럼 묵묵히 제할 일을 찾아 했습니다. 그의 다부진 어깨와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팍은 어떤 풍파라도 막아낼 듯 든든하였으나 윤슬을 향한 마음만은 가을날 햇살 같은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님께서는 평안하신가? 혹여 밤새 뒤척이지는 않으셨을까? 결의의 시름은 말을 날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결이 총각 들었는가? 오늘 또 그 조생원나리가 오신다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니연니연 넘어갈 무렵 다멀제의 어린 하녀 월아가 호들갑을 떨며 결의에게 다가와 소곤거렸습니다. 밤하늘의 별빛 같은 눈을 동그랗게 뜬 월아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셔서 마님께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통에 마님 낯빛이 파르라니 질리셨었는데 동네 어르신들 말씀이 저 조생원이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인 체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마님 재산을 노리는 승냥이라던데 참말로 걱정일세. 안 그런가? 월아의 말에 결의는 대답 대신 굳은 표정으로 마당 한 구석에 쌓인 장작더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생원, 그 이름 석 자가 마치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쓰라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몰제의 낡은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조생원이 기름한 낯짝에 교만한 미소를 띄운 채 들어섰습니다. 그는 사양 노루 가죽으로 만든 듯 번지르르한 도포를 걸치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번뜩였습니다. 날이 제법 쌀쌀해졌구려. 과부대께선 강령하신지 문안차 들렀소이다. 조생원은 능글맞은 목소리로 안채를 향해 외치며 마치 제 집 안방이라도 되는 양 윤슬의 방으로 거침없이 향했습니다. 윤슬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으나 속으로는 칼바람을 맞는 듯 떨고 있었습니다. 생원께서는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걸음을 하셨는지요. 윤슬의 목소리는 가을 새벽의 공기처럼 차고 맑았으나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허허, 과부댁의 살림살이가 걱정되어 이리 와본 것이오. 듣자 하니 홀로 계신 부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더이다. 내 미력 하나마 도움을 드릴까 하여. 조생원은 은근한 눈빛으로 윤슬의 방 안을 훑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방 한쪽에 놓인 자개장을 향할 때 윤슬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생원의 후위는 감사하오나 아직은 제 힘으로 감당할 만합니다. 괜한 염려는 거두어 주십시오. 윤슬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처럼 가녀린 허리를 꼿꼿이 세운 그녀의 모습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허허, 과부댁은 여전히 매몰차시구려. 하지만 세상 풍파가 어디 부인 혼자 막아낼 수 있는 것이겠소? 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니 깊이 헤아려 보시구려. 조생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윤슬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창백해진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닫힌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결의는 제 주인의 위태로운 처지에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내 반드시 마님을 지켜드리리라 하는 굳은 다짐만이 그의 가슴 속에서 불길처럼 타오를 뿐이었습니다. 담월제의 밤은 그렇게 또다시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덧 담월제의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까치밥마저 서리빨에 얼어붙는 초겨울이 당도했습니다. 윤슬의 낯빛은 마당에 하얗게 쌓이는 첫눈처럼 창백해져만 갔고 밤이면 마른 잎사귀처럼 힘없이 터져나오는 기침 소리가 결의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이름난 의원들이 제각기 용하다는 약재를 들고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으나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윤슬의 병세는 마치 깊은 늪과 같아서 발을 들일수록 더욱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만이 감돌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조생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더욱 담월제를 들락거렸습니다. 그의 번지르르한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노골적인 탐욕이 어른거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양에서 구해왔다는 귀한 약재 상자를 들고 윤슬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허허, 과부댁, 내 과부댁의 용태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소이다. 이 약재는 천금을 주어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니 분명 효험이 있을 것이오. 말은 그리하였으나 그의 눈은 윤슬의 병약한 모습보다 방 안에 감나가 보이는 세간을 훑기에 바빴습니다. 윤슬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바람결처럼 스치는 손길로 이마의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생원의 그 마음은 고맙게 받겠으나 이리 귀한 것을 어찌 제가 받겠습니까? 돌려보내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 새벽의 살얼음처럼 위태로웠으나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허허, 과부댁은 여전히 성정이 강건하시구려. 하나, 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는 법. 재산관리나 집안 대소사를 어찌 홀로 감당하시겠소? 내 비록 부족하나 과부댁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릴 터이니 너무 염려마시오. 조생원은 은근슬쩍 담월제의 재산관리권을 넘겨받으려는 속셈을 내비쳤습니다. 윤슬은 더 이상 대꾸할 기력조차 없는 듯 힘없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방문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결의는 저 교활한 족제비 같은 조생원의 멱살이라도 당장 틀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윤슬의 안위가 걱정되어 차마 경거망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결의는 윤슬을 살릴 약초를 구하기 위해 온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손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월하는 그런 결의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밤마다 끙끙 앓는 윤슬의 곁을 지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결이 오라버니 우리 마님 정말 괜찮으실까? 저 조생원이라는 작자는 마님이 아프신 틈을 타서 집안 살림을 다 거덜낼 기세인데 월하의 푸념의 결의는 아무 말 없이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반드시 마님을 살려내리라 하는 외침이 폭풍처럼 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에 결의는 마을 뒤편 낡은 산신각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산신각 안에 홀로 꿇어앉아 간절히 기도를 올리던 그의 앞에 호련히 안개처럼 3명의 백발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고목처럼 기이한 풍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의가 놀라 채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중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마른 대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가엾은 지고 정성이 하늘에 닿았으나 운명의 벽이 높구나. 다른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귀한 꽃을 살리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만 길이 열릴 것이니라.
세 번째 노인은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결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세 노인은 스르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의는 한동안 멍하니 그들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귀한 꽃을 살리려면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한다? 알 수 없는 말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산신각을 나서는 결의의 어깨 위로 차가운 새벽바람이 더욱 매섭게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날에 드리워진 운명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만 가는 듯했습니다. 다멀재의 뜰하게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이 겨울 해를 받아 서럽도록 시린 빛을 토해내던 깊은 겨울이었습니다. 윤슬의 방 안에는 값비싼 약재 타는 냄새가 밤낮으로 떠나지 않았으나 그녀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긋했던 두 뺨은 어느새 눈밭처럼 창백해졌고 한때 호수처럼 깊었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의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제살이 에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한다. 노인들의 알 수 없는 말이 밤마다 그의 귓전을 맴돌았으나 지금 당장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윤슬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새벽이면 차가운 샘물을 길어와 윤슬의 마른 입술을 적셔주었고 밤이면 꺼질 듯 가물거리는 등잔 밑에서 그녀의 가느다란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생원은 이런 상황을 더욱 부추기듯 하루가 멀다 하고 다멀재를 찾아와 윤슬의 병세를 살핀다는 핑계로 집안 구석구석을 제거신 양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는 윤슬의 머리맡에 값비싼 산삼을 놓아두며 과부대 내일이 정성을 다하는데 어찌 내 마음을 몰라주시오?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시오 하며 음흉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결의는 그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팍 안에 억누르며 조용히 조생원의 앞을 가로막곤 하였습니다. 생원어른, 마님께서는 지금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용무가 있으시면 소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결의의 낮은 목소리에는 추상 같은 기계가 서려 있어 조생원도 마지못해 물러서곤 하였습니다. 어느 깊은 밤 윤슬은 뜨거운 열에 들떠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식은땀으로 그녀의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 같은 머리카락은 축축이 젖어 있었고 붉게 익은 석류알 같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월화는 안절부절 못하며 찬물에 적신 수건을 연신 갈아대었으나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의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조심스레 윤슬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월아야, 잠시만 비켜주겠느냐. 내가 마님을 좀 살피겠다. 월아가 물러나자 결의는 등잔불을 조금 더 가까이 당겨놓고 윤슬의 이마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가을날 햇살 같은 온기를 지닌 그의 손이 닿자 윤슬은 희미하게 신음을 흘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결의는 물수건을 받아들고 버들가지 같은 그녀의 손목을 조심스레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한 기운이 그의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는 윤슬의 이마와 목덜미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바람결처럼 스치는 듯 부드러웠으나 그 손길이 지날 때마다 윤슬의 여인 몸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헐렁한 명주 속적삼 사이로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처럼 여린 윤슬의 살결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결의는 저도 모르게 침을 삼키며 황급히 시선을 돌렸으나 어지러이 흔들리는 등불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한밤의 은밀한 속삭임 같은 야릇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슬은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그녀의 눈동자가 결의의 얼굴에 머무는 순간 마치 마른 가지에 봄비가 스며들듯 알 수 없는 감정이 두 사람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윤슬의 마른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달싹였으나 이내 힘없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결의는 그런 윤슬을 안타까이 바라보며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슬은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자신을 간호한 이가 결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한 그녀의 뺨 위로 새벽 노을 같은 옅은 홍조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결의를 불러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결아, 지난밤 내가 나를 간호해 주었더구나. 고맙다. 그 한마디에 결이는 지난밤의 고단함도, 조생원에 대한 분노도, 그리고 알 수 없는 예언에 대한 불안감마저도 모두 잊은 듯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가 멀리서 깜빡이는 등불을 발견한 듯 그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의 끝자락이 다몰제의 처마 밑을 간신히 붙들고 늘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 구석 양지 바른 곳에서는 어느새 눈이 녹아 질척였고 윤슬의 낯빛에도 아주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의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인지 아니면 꺼지기 직전의 등불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밝아지는 것인지 그녀는 간혹붓을 들어 난을 치거나 월화의 부축을 받아 마루 끝에 잠시 나와 햇볕을 쬐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다멀제에는 아주 잠시나마 웃음소리 비슷한 것이 피어오르곤 하였으나 그마저도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윤슬의 병세가 조금 나아졌다는 헛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조생호는 그날따라 유난히 험악한 표정으로 다멀제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윤슬의 방문을 열어젖히고는 마치 제 것이라도 되는 양 장부책 몇 권을 방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과부대, 이제 더는 못 참겠소이다. 과부대기 내게 진 빚이 이 장부에 소상히 적혀 있거늘 어찌하여 나를 이리도 무시하는 것이오? 당장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이 빚을 청산하지 못하면 내 과부댁을 관아에 고발하여 그 죄를 단단히 물을 것이며 이 다멀제 또한 내 차지가 될 것이오. 주로 생원의 고함 소리는 다멀제의 기왓장을 뒤흔들 듯 우렁찼고 그가 내민 장부책은 누가 보아도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슬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몸을 간신히 가누며 창백한 입술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생원, 나는 생원께 셔푼 한 푼 빚을 진 적이 없소이다. 어찌 하늘이 무섭지 않아 이런 거짓을 꾸미시는 것이오? 그녀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는 절망과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결의가 벼락같이 방 안으로 뛰어들며 조생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조생원이 윤슬에게 주었던 약탕기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간악한 자야. 내 놈이 마님께 올린 약탕기 밑바닥에서 이 수상한 가루를 발견하였다. 이것이 무엇인지 내 놈이 더 잘 알렸다. 감히 마님의 목숨을 해하려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 문서로 재산까지 탐하려 드느냐. 결의의 외침은 사자의 포효와 같았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조생원을 향했습니다. 며칠 전 결의는 조생원이 두고 간 약탕기를 살피다 그 밑바닥에 침전된 미세한 독가루를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조생원은 결의의 기세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나 이내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잡아떼려 하였습니다. 네 이놈. 일개 머슴 주제에 감히 생원에게 행패렸다. 저것은 내가 모르는 일이니라. 하지만 결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팍은 윤슬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마침 월화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달려왔고 조생원의 악행은 삽시간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조생원은 두고 보자는 악담만을 남긴 채 꽁무니를 빼고 말았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후 윤슬은 기진맥진한 몸을 결의에게 의지한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버들가지 같은 손이 결의의 옷자락을 힘없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결아, 내가 또 나를 살렸구나. 내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윤슬의 눈가에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의는 그런 윤슬을 가만히 바라보며 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윤슬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님 소인에게는 마님께서 무사하신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부디 소인의 곁에서 오래도록 살아주십시오. 그것이 소인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결의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슬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의 어깨에 가만히 얼굴을 묻었습니다. 따스한 물결 속에 잠긴 달빛처럼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윤슬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남은 생의 모든 순결을 결의에게 온전히 맡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홀로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던 결의의 뇌리에는 다시금 새 노인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귀한 꽃을 살리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만 길이 열릴 것이니라. 그 때가 이제 머지않았느니라. 결의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윤슬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알 수 없는 운명의 그림자 또한 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담월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꽃샘 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던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담월제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 끝에는 간신히 분홍빛 꽃망울이 맺혔으나 정작 봄을 기다리던 윤슬의 병세는 다시 깊은 겨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잠시 괜찮아지는 듯했던 것은 그저 꺼져가는 불꽃이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것과 같았나 봅니다.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윤슬의 곁에서 이름난 의원들조차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의원으로서 더는 손쓸 방도가 없습니다. 그 말은 담월제의 모든 이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월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고 결의는 창백하게 식어가는 윤슬의 손을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폭풍 같은 슬픔과 절망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생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직감한 조생원은 그날 밤 흉포한 기세의 장정 몇몇을 거느리고 담월제로 들이닥쳤습니다. 내 인연, 이제 내년의 목숨도 경각에 달렸으니 이 담월제와 내년의 모든 재산은 마땅히 내 것이 될 것이다. 어서 썩 나와 문서를 내놓지 못할까? 조생원의 고함 소리와 함께 장정들이 담월제의 허술한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월하는 비명을 지르며 윤슬의 방문 앞으로 달려갔으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장정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행패를 부리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마님께 손끝 하나 댈 수 없을 것이다. 결의는 맨주먹으로 장정들에게 맞섰습니다. 그의 기세는 실로 하늘을 찌를 듯하였으나 수적으로 불리한 탓에 그의 몸에는 하나둘 상처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오직 윤슬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조생원 일당을 담월제 밖으로 몰아낸 결의는 그러나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윤슬의 숨결은 이제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그는 문득 지난밤 꿈결처럼 만났던 새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귀한 꽃을 살리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만 길이 열릴 것이니라. 그래, 그분들이라면. 결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낡은 기억을 더듬어 새 노인을 만났던 깊은 산속의 낡은 산신각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산길을 그는 넘어지고 구르기를 반복하며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결의는 허름한 산신각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산신각 안에 위태롭게 모셔진 돌부처 앞에 무릎을 꿇고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윤슬 마님을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나이다. 그의 간절한 외침이 산신각을 울리자 호련히 지난번과 같이 3명의 백발노인이 안개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은 채 결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정성이 지극하나 인간의 수명은 하늘이 정하는 법, 어찌 거스르려 하느냐. 한 노인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결의는 더욱더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허나 마님 없이는 저 또한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부디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결의의 간절함에 새 노인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윽고 다른 노인이 품에서 두 자루의 초를 꺼내 보였습니다. 하나는 길고 튼실한 초였고 다른 하나는 거의 다 타들어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운 초였습니다. 이 긴 초는 너의 남은 수명이요. 이 짧은 초는 저 여인의 남은 수명이니라. 정녕 저 여인을 살리고 싶다면 내 수명의 절반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노인의 말은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결의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자신의 수명 절반이라니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창백하게 식어가던 윤슬의 얼굴만이 어른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윤슬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까짓 수명 따위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과연 결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의 앞날에는 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야기는 더욱더 깊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 노인이 머무는 신비로운 공간은 바깥 세상의 시간마저 잊은 듯 깊고 푸른 어둠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결의는 노인이 내민 두 자루의 촛불 앞에서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랑하는 이를 향한 결연함으로 밤하늘의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 나직한 노인의 물음에도 결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게 남은 숨결 한 올까지라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결의의 수명을 상징하는 긴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붉은 불꽃이 타오르며 촛농이 방울져 떨어지자 모이는 그 뜨거운 촛농 한 방울을 윤슬의 명을 상징하는 짧은 초의 심지에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짧은 초에도 불꽃이 살아나더니 신기하게도 이내 두 촛불의 길이는 어느새 똑같아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결의는 온몸의 기운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따스한 봄날의 눈 녹듯 그의 단단한 성벽 같던 가슴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빠져나가 저 멀리 다멀제의 윤슬에게로 흘러가는 듯한 아득한 교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윤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부디 사람만 주시오. 한편 다멀제 윤슬의 방에서는 실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마지막 숨을 놓을 듯 위태롭던 윤슬의 창백한 뺨 위로 아주 희미하게나마 새벽 노을 같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싹 말라있던 붉게 익은 석류알 같은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가느다란 숨결을 토해냈고 굳게 닫혀있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마치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듯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그녀의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봉긋한 오렌지 같던 가슴이 이전보다 힘차게 오르내렸고 버들가지 같은 손끝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슬은 꿈결처럼 아득한 상태에서 자신을 향해 흘러드는 따스하고도 강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친 풍파 속에서 자신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결의의 넓은 품과도 같았습니다. 아, 결의. 그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결의는 새 노인과 월하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다멀제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은 종이장처럼 가벼웠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윤슬이 기적적으로 회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는 그저 희미한 미소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슬이 살아났다는 소식에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조생원이 다시금 악에 바친 고함을 지르며 다멀제로 셔들어 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결의의 희생과 윤슬의 회생에 감복한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조생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월하 또한 작은 몸 어디에 그런 용기가 났는지 조생원의 지난 악행을 눈물로써 만천하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조생원은 모든 것을 잃고 관아의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이제는 생기가 완연한 윤슬은 쇠약해진 결의의 곁을 밤새 지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버들가지 같은 손으로 결의의 이마를 정성껏 닦아주며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결의의 희생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한 그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새벽녘, 마침내 결의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윤슬은 그런 그의 손을 가만히 잡고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그의 마른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만히 포겠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깊고 간절한 사랑과 감사의 맹세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새벽 여명 속에 하나로 겹쳐지며 다멀재에는 새로운 생명의 온기가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멀재의 마당에는 다시금 따스한 봄볕이 가득 내리쬐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매화나무 가지 끝에서는 연분홍 꽃망울이 수줍게 터져 나왔고 그 향기는 온 마을로 퍼져나가 봄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윤슬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에 결이는 건강을 되찾았으나 그의 검은 머리칼 사이사이에는 지난 겨울의 사투를 증명하듯 하얀 서리가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가끔씩 찾아오는 알 수 없는 피로감은 그가 치른 희생의 작은 흔적이었으나 윤슬은 그런 결의의 모습을 더욱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그 흔적이야말로 자신을 향한 결의의 깊고도 숭고한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던 어느 화창한 날, 다멀재에서는 소박하지만 더없이 아름다운 혼례가 열렸습니다. 윤슬은 수줍은 새색시처럼 연분홍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곱게 차려입었고 결이는 언제나처럼 든든하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값비싼 예물도 화려한 잔치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월하는 마치 제일인 양 기뻐하며 눈물을 글썽였고 마을 사람들 또한 진심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때 시름과 적망만이 감돌던 다멀재는 이제 사랑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윤슬과 결이는 그 후로도 다멀재에 머물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들은 다멀재의 재산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도왔으며 병든 이가 있으면 약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결이는 예전처럼 묵묵히 다멀재의 크고 작은 일을 돌보았고 윤슬은 그런 결의의 곁에서 아름다운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때로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선행과 덕망은 봄바람처럼 온 마을로 퍼져나가 사람들은 그들을 일러 다멀재의 보살 부부라 칭송하며 존경에 맞이 않았습니다. 충직했던 월하 또한 두 사람의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하며 훗날 마음씨 착한 사내를 만나 어여쁜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평생 윤슬과 결이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곤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슬과 결이가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멀재의 마루에 앉아 봄날의 햇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깊은 주름과 따스한 눈빛 속에는 함께 견뎌온 모진 풍파와 그보다 더 깊고 아름다웠던 사랑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윤슬과 결이가 함께 써내려간 그 산 자체가 한편의 아름다운 시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윤슬과 결이의 숭고한 사랑 이야기는 다멀재의 매와 향기처럼 세세토록 전해져 듣는 이들의 가슴에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깊이 새겨주었다고 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용기 있는 사랑은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내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음을 그들의 삶이 속삭여주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